지금 금과 은의 가격 움직임을 단순히 강세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해석입니다. 최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은은 그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기 투기나 일시적 뉴스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70% 이상 상승했고 은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나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성장 기대나 이야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물 수요와 신뢰 이동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지금 종이 자산을 점점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던 서구 금융시장은 선물과 파생상품, 즉 종이 계약을 통해 금과 은의 가격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형 자금은 이 종이 가격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실물 금속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특히 은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은은 투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 필수 금속입니다. 태양광, 배터리,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현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경기 침체든 확장이든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공급 압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사고 있는가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의 과열보다는 실물 인도와 관련된 거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큰 손들이 가격 차익을 노리는 단기 매매보다 자산을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이미 가격이 아니라 소유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 은, 상승은 과열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종이 약속 위에 얼마나 취약하게 쌓여 있는지를 금속 가격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투자 기회로만 본다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은 가격은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금융시장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실물이 아니라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종이 계약입니다. 즉, 실제 금속이 오가지 않아도 가격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었고 이 시스템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극단적인 레버리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실물 금속을 기준으로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종이 계약이 발행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만기 이전에 대부분의 계약이 현금 결제로 종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이 아니라 실물 인도를 원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금과 은 시장에서 바로 이 지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은 여전히 종이 계약을 통해 형성되지만 동시에 실물 인도 요구와 실물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종이 가격이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시장의 종이 가격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신뢰에 의존합니다. 계약이 실제 금속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믿음이 유지되는 한 시장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뢰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실물 재고가 감소하고 특정 시기에 인도 요청이 집중되면 시스템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최근 금속이 창고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이터는 바로 이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은 시장은 이 구조적 문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산업 수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실물 공급이 조금만 타이트해져도 가격과 재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이 계약으로 가격을 누르던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균열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레버리지와 구조적 불균형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만약 동시에 실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금과 은의 상승은 바로 이 신뢰 이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이 가격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가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금속 가격의 중심은 런던과 뉴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물과 파생 상품이 거래의 중심이 되었고 실물 인도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구조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실물 기반 거래를 전제로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실물 인도로 귀결되며 가격은 실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 약속된 금속이 아니라 존재하는 금속만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이 계약 중심의 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실물 기반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뢰의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와 기관은 더 이상 숫자로 표시된 가격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인도 가능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격 괴리입니다. 종이 계약으로 형성된 가격과 실물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이 차이는 빠르게 해소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괴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격 체계가 더 이상 동일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물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은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실물 인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종이 가격에 대한 신뢰가 할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점점 얼마인가 보다 받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보다 은에서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은은 산업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실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생산과 소비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면서 종이 계약을 통한 가격 조정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물 중심 시장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의 중심 이동은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 질서의 변화와 연결된 구조적 전환입니다. 종이 계약 중심의 가격 결정은 효율적이었지만 신뢰가 유지될 때만 유효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실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과 은 시장에서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오랜 기간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메커니즘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동일한 자산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보일 때 시장 참여자들은 싼 곳에서 매수하고 비싼 곳에서 매도함으로써 그 차이를 줄였습니다. 이 과정은 두 가격 체계를 연결하는 압력 밸브 역할을 하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차익 거래는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종이 가격이 실물 가격보다 낮으면 트레이더는 선물 시장이나 서구 시장에서 금속을 매수한 뒤 실물로 인도받아 다른 시장에 공급합니다. 반대로 종이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실물 매도를 통해 가격을 낮춥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격 괴리는 빠르게 해소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점점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물 공급의 제약입니다. 차익 거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물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과 은, 특히 은의 경우 실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고에 금속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가격 차이가 있어도 차익 거래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물류와 규제입니다. 금속을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수출입 규제나 행정 절차가 강화되면 차익 거래의 속도와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시장은 여전히 가격 차이를 보고 있지만 그 차이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 괴리는 단기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가격은 여전히 거래되지만 실물 가격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프리미엄을 형성합니다. 이는 두 가격 체계가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익 거래의 붕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격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종이 가격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던 기존 구조는 실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차익 거래가 더 이상 완충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격은 가장 강한 수요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급격한 가격 변동성과 프리미엄의 확대입니다. 이는 혼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억눌려 있던 구조적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금과 은은 종종 같은 범주로 묶이지만 시장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금이 주로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반면 은은 투자자산이자 산업 원자재입니다. 바로 이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은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금속이 됩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 수요의 상당 부분은 산업에서 발생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의료 장비 등 현대 산업 전반의 은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수요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기술 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면 공급 측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은은 금처럼 대규모로 단독 채굴되기보다는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즉각적으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차익 거래가 약해지면 은 시장은 빠르게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실물 재고가 줄어들고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면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계약으로 억제되던 가격이 실물 수요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은 시장의 규모입니다. 은은 금에 비해 시장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금 이동이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대형 자금이 은을 실물로 확보하기 시작하면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피드백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위에는 저항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가격대에서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이 제한되었지만 실물 부족 국면에서는 그 저항선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투기적 과열이 아니라 구조적 희소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결국 은은 시스템의 약점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금속입니다. 종이 계약과 실물 간의 괴리, 산업 수요와 금융 수요의 충돌, 제한된 공급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은 시장은 금융 질서 변화의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기존 가격 결정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금과 은 시장에서 지금 관측되는 현상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기존 가격 통제 구조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이른바 엔드게임 시나리오란 차익 거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종이 가격이 실물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격이 관리되거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새로운 균형을 강제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통제력 상실입니다. 지금까지 금과 은 가격은 종이 계약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물 인도 요구가 누적되고 재고가 감소하면 이 통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종이 계약은 약속일 뿐이며 그 약속을 뒷받침할 실물이 부족해지는 순간 신뢰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엔드게임 국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프리미엄의 폭발입니다. 실물 금속을 실제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격과 화면에 표시되는 종이 가격 사이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이는 투기적 거품이 아니라 희소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반응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얼마인가를 묻지 않고 지금 받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격 발견의 이동입니다. 종이 계약 중심의 시장이 기능을 잃으면 가격은 실물 거래가 활발한 곳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입니다. 실물 인도가 보장되는 시장이 기준점이 되고 다른 시장은 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심지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변동성의 확대입니다.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가격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에게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수급 불균형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엔드게임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유입니다. 종이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가격 변동에 노출되지만 실물 금속을 보유한 주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실물 자체가 교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약속과 레버리지 중심의 시스템에서 실체와 신뢰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입니다. 금과 은은 이 전환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자산이며 현재의 가격 움직임은 그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자본의 이동 기준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과거 자본은 성장 스토리, 미래 기대, 그리고 숫자로 포장된 가능성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더 이상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시장은 결국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산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집단적 답변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이나 화려한 서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무제표 속에 남아있는 현금, 실물 자산,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실물 자산이 단순한 상승 자산이 아니라 신뢰의 대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자산은 계약과 약속 위에 존재하지만 실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집니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매출 성장률이나 미래시장 점유율이 핵심 지표였다면 이제는 영업 현금 흐름과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만들어진 이익은 조정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은 점점 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물 부족 현상은 이러한 변화의 축소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금속이 부족해지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은 의미를 잃습니다. 자본은 자연스럽게 실물 확보 경쟁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가격을 자극하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 이동이 공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이동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실체를 가진 자산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손에 잡히는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자산 배분과 투자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금과 은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가격 상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금융 질서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며 신뢰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이 계약과 레버리지에 기반한 가격 시스템은 오랜 시간 효율적으로 작동해왔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실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시스템은 스스로를 유지할 힘을 잃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격보다 소유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실체입니다. 이 점에서 금과 은은 다시 한번 원초적인 자산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은 이번 변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관통하는 은의 특성은 실물 부족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가격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실제로 필요한 금속이 없으면 그 가격은 의미를 잃습니다. 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긴장은 다른 자산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의 역할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물 자산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질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혼란과 반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신뢰는 약속에서 실체로 이동하고 있고 자본은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과 은 시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숫자와 계약을 믿는 것과 실체와 신뢰를 중시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실물을 가진 자만이 평온해진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금융 위기를 거쳐 반복적으로 증명된 원칙입니다. 금과 은은 그 원칙을 가장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